깨어나지 마세요. 제발 깨어나지 마세요. 누군가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떨리고 땀에 젖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의 주인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나면 너무 아플 거라고. 차라리 이대로. 저는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제 남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눈을 뜨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신음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이 확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윤곽만큼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정이야?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모래로 가득 찬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정이는 울먹이며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제가 20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 제 결혼식 때 신부 들러리를 서줬던 사람, 제 딸이 태어났을 때 병원까지 달려와 준 사람, 그 정의가 지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어야만 했습니다. 왜 정의가 여기 있는지. 정의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깊게 파여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걸. 저는 고개를 돌려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벽, 하얀 커튼, 하얀 침대 시트, 의료기기의 삐소리,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 하늘.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정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의가 여기 있는 것도 이상했고 남편이 없는 것도 이상했고 정의가 우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의가 급하게 저를 눕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의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슬픔, 죄책감, 두려움, 연민,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직 안정이 안 됐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정은 무슨 안정이냐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왜 정의가 내 손을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미안하다고. 정의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다고. 내가 쓰러졌을 때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언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전화했다고. 울면서 남편이랑 싸웠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지만 정의는 바빴다고. 나중에 전화한다고. 그냥 끊어버렸다고. 저는 멍하니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과의 말다툼, 차갑게 식은 식탁, 집을 나가버린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그래, 나는 정의에게 전화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바쁘다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억이 없어. 정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아파트 계단에서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고. 저는 손을 들어 머리를 만졌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발견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희가 저를 발견했다고, 전화 끊고 나서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제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다고, 그래서 일 다 때려치우고 제 집으로 달려갔다고, 그런데 계단에 쓰러진 저를 봤다고, 피를 흘리는 저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119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저를 발견한 겁니까? 정희가 저를 구한 겁니까? 그럼 남편은?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안 오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못 와. 왜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제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정희가 말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간호사는 제 맥박을 재고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상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는 안정을 취하고 내일 다시 검사받으면 될 것 같다고. 간호사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두었다고. 계속 옆에서 지키고 계셨다고. 밤새도록. 저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 얘기를 계속하라고.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알면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못 온다고. 왜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병원에 있어. 다른 병원에. 중환자실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교통사고. 정희가 말했습니다. 차에 치였다고. 의식이 없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의식이 없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여기 있었냐고. 정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말하면 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제 상태도 위험했는데 그 소식까지 들으면. 그래도 말했어야지.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도 죽을 수도 있었어. 나는 언니를 선택한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기한테는 제가 더 중요했다고.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거라고. 정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냥 너무 무서웠다고. 저까지 잃을까봐.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고 땀에 젖은 손이었습니다. 고마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여기 있어줘서.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연한 거 했을 뿐이라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고. 30년 동안 너는 늘 내 곁에 있었잖아.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울 때마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정희는 달려와 줬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구나.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는 항상 제 편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평범한 우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걸. 정희의 눈빛 속에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슬픔, 죄책감, 그리고 숨겨온 무언가. 저는 물었습니다. 정희가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
그 친구의 표정 하나하나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말해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실, 정희가 밤새 제 곁을 지켰다는 사실, 그리고 정희의 눈빛 속에 숨겨진 비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정희는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희는 왜 그렇게까지 나를 지키려 했을까? 그리고 남편과 정희 사이에는 그 순간 정희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사랑했어. 너무 사랑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희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나한테? 아니면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일주일 정도만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하다고.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다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언제 오시냐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지금 입원 중이라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 전문 병원이라고. 상태가 안 좋으신가 보다고. 의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라고. 남편도 곧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좋아질까? 그리고 만약 남편이 깨어나면 나는 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우리는 싸우고 헤어졌잖아. 그 말다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건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걸. 그리고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라고, 소식 듣고 찾아왔다고,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장 동료라고 하기엔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무슨 말 남긴 거 있냐고. 사고 나기 전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남편이랑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랬구나.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할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희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정희의 문자가 왔던 게 언제였더라. 저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일 전? 아니, 일주일 전? 아니다.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정희는 거의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뭐 하냐고. 밥은 먹었냐고. 혹시 심심하면 나오라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니까 연락하는 거겠지. 그런데 점점 정희의 문자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괜찮냐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뭔가 걱정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하지만 정희는 계속 물었습니다. 왜 정희는 그렇게 물었을까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정희가 제 얼굴을 보며 무엇을 느꼈는지, 정희가 제 목소리를 들으며 무엇을 알아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사고 나기 한 달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한 달 전, 남편에게 저녁 메뉴를 물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알아서 하라고.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요즘 남편은 늘 이랬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습니다. 회사 일이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그냥이라고만 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뭘 알아서 도와주냐고 했습니다. 회사 일을 뭘 알아서. 괜히 물어보지 말고 그냥 밥이나 차리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급한 일 있다며 나가버렸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났다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울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변한 게,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 금이 가고 있다는 걸. 3주 전, 정희가 전화했습니다. 시간 있냐고, 커피 한잔 하자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집에 있어봐야 남편도 없고 혼자 있으면 우울하기만 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다고. 요즘 밥 제대로 먹냐고. 먹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정희는 30년 알고 지낸 친구라고 했습니다. 제 표정 보면 다 안다고. 말해보라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고. 차갑다고. 말도 안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한 달? 아니, 2달?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그냥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설마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다 그렇다고. 하지만 정희는 웃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다시 안 돌아온다고. 지금 확실히 해둬야 한다고. 남편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냥 바쁜 거겠지.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뭔가 아는 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없다고. 하지만 정희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회사 회식이라고. 회식이 12시까지 하냐고. 요즘 회식이 다 그렇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봤다고. 회식 없다고 했다고. 남편은 움찔했습니다. 전화까지 했냐고. 그랬다고. 왜 안 되냐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냐고.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고. 왜 맨날 밤늦게 들어오냐고. 왜 나랑 말도 안 하냐고. 왜 휴대폰만 들여다보냐고. 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남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변한 게 없다고. 맨날 의심하고 캐묻고 간섭하고. 그래서 숨 막혀서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구니까 집에 있기 싫어지는 거라고. 이제 좀 내버려 두라고. 자기도 자기 인생 좀 살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인생 좀 살게.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던 걸까요? 30년 결혼 생활은 뭐였던 걸까요? 저와 함께한 시간은 뭐였던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남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 누구랑 저렇게 웃으며 문자하는 거지? 나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 없는데.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주 전
정희가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만나달라고.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고. 요즘 너무 힘들다고. 공원 벤치에서 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이라고.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울었다고.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들켰다고. 한참을 망설이던 정희가 말했습니다. 고백할 게 있다고. 뭔데?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정희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정희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우리 사이인데. 정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정희가 왜 우는지, 정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사고 당일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나간다고.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또냐고. 왜 안 되냐고. 저는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요즘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맨날 밖에만 나가고 집에는 들어와도 말도 안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대체 나를 뭐로 보는 거냐고. 남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뭐로 봤냐고. 30년 동안 뭐 해준 게 있냐고. 맨날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다냐고. 그게 사랑이냐고. 그건 그냥 가사노동이라고. 이제 지쳤다고. 이런 생활에, 이런 결혼 생활에. 자기도 이제 자기 인생 좀 살고 싶다고. 그럼 나는 어떡하냐고 소리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더는 못 살겠다고. 남편이랑 끝날 것 같다고. 정말 끝날 것 같다고.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좀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한다고.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정희까지? 나를 혼자 두는 거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고 순간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30년 동안 나는 뭐였을까?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세상에도 나는 누구였을까? 저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머리가 계단에 부딪혔습니다. 쿵! 피가 흘렀습니다.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손이었습니다. 정희야? 저는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119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빨리 와달라고. 친구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언니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희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옴.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꿈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정희가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응, 꿈꿨다고. 무슨 꿈이냐고. 너가 나를 구해주는 꿈.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고. 정말 그랬다고. 자기가 저를 발견했다고. 자기가 119 불렀다고. 자기가 여기까지 함께 왔다고. 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전화했을 때 바쁘다고 끊었잖냐고. 그런데 왜 갑자기 왔냐고. 정희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제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다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고. 그래서 일 다 때려치우고 제 집으로 달려갔다고. 그리고 봤다고. 계단에 쓰러진 저를, 피를 흘리는 저를,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조금만. 저는 정희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하다고. 널 힘들게 했다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야말로 미안하다고. 더 빨리 달려갔어야 했다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정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뭔가 말 못할 게 있는 거 맞지?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중에 말하겠다고. 언제냐고. 제가 준비됐을 때. 준비?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희가 숨기고 있는 비밀. 그 비밀이 곧 드러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은 제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정희가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 안 고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한다고. 기운 내야 한다고. 정희는 제 곁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하얀 밥과 계란말이, 김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또 연락했냐고.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했다고. 뭐래?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이틀째였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쓰러졌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도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와야 하는 게 아닐까요? 혹시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저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표정 보면 안다고. 뭔가 나한테 말 못할 게 있는 거 맞지?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중에 말하겠다고. 왜냐고.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말하면 제가 더 힘들어진다고. 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들다고. 더 힘들어질 게 뭐가 있냐고.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나중에 말하겠다고. 제가 조금 더 나아지면. 저는 정희의 손을 놓았습니다. 나 지금도 멀쩡한데. 아니라고. 아직 약하다고. 지금 충격받으면 안 된다고. 무슨 충격이냐고.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애 취급하지 말라고. 나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말 좀 해달라고.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데 지금 말할 수가 없다고. 자기가 말하면 저는 정희를 원망하게 될 거라고. 자기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자기는 너무 겁이 났다고. 그래서 계속 미뤘다고. 저는 정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정희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말하겠다고. 지금은 제발 믿어달라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너무나 절박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정희가 숨기고 있는 게 대체 뭐지? 그리고 그게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날 오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려고.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조회 가능하냐고. 제 남편이요. 남편이 연락이 안 돼서 혹시 이 병원에 있는 건 아닌지.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제 남편인데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는 제발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걱정돼서 그렇다고.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저는 남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동정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두병동 중환자실에 있다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중환자실? 교통사고로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정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하라고. 저는 정희를 밀쳤습니다. 진정은 무슨,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다는데 왜 말 안 했냐고, 왜 나한테 숨긴 거냐고.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왜 숨기냐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전이라고. 제가 입원하신 날 저녁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틀 전, 제가 쓰러진 바로 그날, 정희가 제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알고 있었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렇다고. 저는 정희를 밀쳤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왜 나한테 숨긴 거냐고. 말하면 제가 무너질까봐. 그래도 말했어야 한다고. 남편인데,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정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를 지키고 싶었다고. 제 상태도 안 좋았는데 그 소식까지 들으면 그건 정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숨길 권리가 정희한테 있냐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보시겠냐고. 중환자실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 한다고. 당장 가야 한다고.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관없다고. 보호자면 들어갈 수 있다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해주겠다고. 저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자 간다고. 저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정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을 만나는 게 먼저였습니다. 복도,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봐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속 가자고. 휠체어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라고. 걸을 수 있다고. 저는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편 괜찮겠지? 제발 무사하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에서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바짝 말라갔습니다.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보였습니다. 중환자실. 문 위에 빨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면 남편을 보게 되겠지. 어떤 모습일까? 많이 다쳤을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남편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의식이 없고 중환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다고.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B-, B-, 의료기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남편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입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B-, B-, 심박수 모니터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울먹였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손 위로. 제발 눈 떠달라고. 한 번만 더 눈 떠달라고. 제가 사과하겠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겠다고. 제발. 하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아직 할 말도 많고, 아직 함께 할 시간도 많다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된다고.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조금만 더라고 했습니다. 5분만 더 드리겠다고. 간호사는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남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냐고. 언제부터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된 거냐고. 우리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행복했다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때였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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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심박수 모니터가 빠르게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는 잠시 나가 있으라고. 아니라고, 제 남편이라고. 지금 응급 상황이라고. 빨리 나가달라고. 간호사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안에서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다고. 제세동기 준비하라고. 환자 상태 급격히 악화 중이라고. 저는 울먹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5분? 10분?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남편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시켰다고. 그럼 괜찮은 거냐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뇌출혈이 심해서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그럼 혼수 상태인 거냐고. 네, 지금으로선 최선을 다해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혼수 상태,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힘내라고. 아직 희망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희미하다는 걸, 남편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의사는 차트를 들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벤치,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가라고. 정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말했어야 했다고. 저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너 왜 우냐고. 울 사람은 나지, 너가 아니라고.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대체 왜 숨긴 건지 말해보라고.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를 지키고 싶었다고. 지키긴 뭘 지켜. 남편이 죽어가는데.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언니가 더 중요했어. 저는 정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한테는 남편보다 제가 더 중요했다고. 그래서 저를 선택한 거라고. 무슨 소리냐고. 정희는 울먹였습니다. 제가 무너질까봐 무서웠다고. 남편 소식 들으면 제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고. 그래서 숨긴 거라고. 저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너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중에 말하겠다고. 언제냐고. 제가 준비됐을 때. 나 지금 준비됐다고. 아니라고. 아직 아니라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또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언제 깨어날까? 아니, 과연 깨어나기는 할까? 그리고 정희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왜 그렇게까지 나를 지키려 했을까? 단순한 우정이라기엔 너무 과한 감정 아닐까?
새벽 3시 정희가 또 잠꼬대를 했습니다. 미안해.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희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아니면 남편?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났냐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사고 난 지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고 얼굴은 더 야위었습니다. 어젯밤에 잤냐고 물었습니다. 좀 잤다고. 거짓말이라고. 눈밑 보라고. 왜 안 자냐고. 그냥 잠이 안 온다고. 뭐 때문이냐고.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해줄 거지? 정희는 움찔했습니다. 정희가 숨기고 있던 거 오늘 말해줘야 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나도 알 권리가 있다고.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정희가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오늘 말하겠다고. 다 말하겠다고.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나를 미워할 거라고. 내가 말하면 제가 자기를 용서 못할 거라고. 자기를 배신자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보라고.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30년 동안 고마웠다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오늘 이후엔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그날 오후 정희가 말했습니다. 옥상 가자고. 거기서 얘기하고 싶다고. 병실에서는 말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희는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섰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말하겠다고. 전부 다. 저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좋다고. 듣겠다고.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30년 전에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무슨 거짓말이냐고.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남편분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그 사람은 내 첫사랑이었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정희의 첫사랑이었다고? 그럼 30년 동안 정희는 알고 있었던 거냐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30년을 나랑 친구로 지내면서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고. 정희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들어달라고. 제발. 뭘 더 들으라고. 정희는 말했습니다. 남편을 정말 사랑했다고. 대학교 때 처음 만났다고. 도서관에서 남편이 책을 떨어뜨렸고 정희가 주워줬다고. 남편은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고. 그때 정희는 첫눈에 반했다고. 그 후로 자주 만났다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정희는 남편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고.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혹시 나인가 했다고. 그런데 내 친구야. 너도 아는 사람.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 친구가 바로 저였다고. 정희는 그때 무너졌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좋아한다는데 정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그럼 우리 결혼식 때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죽고 싶었다고. 저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냐고. 왜 30년 동안 숨긴 거냐고. 말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남편도 저를 사랑했다고. 정희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고. 그래서 정희는 결심했다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자고. 제가 행복하면 정희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계속 제 곁에 있었다고. 친구로서.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정희는 너무 괴로웠다고.
남편이 저한테 차갑게 구는 걸 보면서 정희는 화가 났다고, 왜 그렇게 대하냐고,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정희는 남편한테 화가 났다고, 그래서 사고 나기 전날 남편한테 전화했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해서 말했다고, 저한테 잘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당신 때문에 제가 울고 있다고. 남편은 화를 냈다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부부 일에 왜 끼어드냐고. 정희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고, 자기는 제가 소중하니까 제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없다고. 그리고 그날 밤에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고, 설마 자기 탓인 것 같다고, 자기가 전화하지 않았으면 남편이 화내지 않았을 거고, 그럼 사고도 안 났을 거라고. 정희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고, 자기가 남편을 사고 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희는 30년 동안 남편을 사랑했다. 하지만 묵묵히 친구로 남았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지키려 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 지금도 남편을 사랑하냐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이제 아니라고. 정말이냐고. 정희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언니를 사랑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제 곁에서 저를 지켜봤다고. 처음엔 남편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의 마음이 변했다고.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좋다고, 제 웃음이 좋다고, 제 따뜻함이 좋다고, 제 모든 게 좋다고, 저를 사랑한다고. 친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이상하다는 거 안다고. 저는 정희를 그렇게 안 본다는 거 안다고. 그래서 평생 숨기고 살려고 했다고. 하지만 제가 쓰러졌을 때 정희는 정말 미칠 것 같았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저를 잃으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고. 그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그래서 정희는 결심했다고. 저를 지키자고. 남편이 못 오면 자기가 지키자고. 그래서 제 곁에 있었던 거라고. 남편이 아니라 정희가 제 손을 잡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이상한 거 안다고. 저를 미워해도 된다고. 저를 떠나도 된다고. 그런데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다고. 자기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으니 자기는 떠나겠다고. 다시는 안 나타나겠다고. 정희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저는 정희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정희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정희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힘들었겠다고. 혼자 참았겠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정희를 친구로만 생각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정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남편보다도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고. 제 곁에 있어달라고. 저는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형태가 어떻든,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아낀다는 거라고.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뭐가 고맙냐고. 정희의 마음을 받아준 게 아니라고. 그냥 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고. 정희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우리는 다시 안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희는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해도 되냐고. 뭔데?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정말 사랑했다고. 자기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남편 눈빛을 봤다고. 저를 볼 때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이었다고. 정희는 그게 부러웠다고. 자기를 절대 그렇게 안 봐줄 거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왜 요즘은 그렇게 변했냐고. 모르겠다고. 아마도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소홀해진 거겠지. 하지만 사랑이 식은 건 아니라고. 남편은 분명 저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었냐고. 그건 정의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남편이 깨어나면 꼭 물어보라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너는 남편을 용서했냐고. 전화한 거? 사고 나게 한 거?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남편이 선택한 거라고. 자기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그래도 괴로웠을 텐데. 많이 괴로웠다고. 그래도 이제는 괜찮다고. 왜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정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저는 정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널 절대 미워할 수 없다고.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비밀이 벗겨진 채로 우리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을 밝게 비쳤습니다. 정희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희가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희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땡. 문이 열렸습니다. 중환자실. 빨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안. 남편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B-, B-, B-. 심박수 모니터가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를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 저는 남편의 손을 쥐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남편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남편이 뭘 원하는지, 남편이 뭘 힘들어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정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정말 사랑했다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냐고. 하지만 생각해봤습니다. 남편도 힘들었겠구나. 남편도 외로웠겠구나. 남편도 사랑받고 싶었겠구나. 저는 남편을 챙기기만 했지 남편의 마음을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발 깨어나줘.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미세하게.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정의도 뛰어나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니지만 뇌파 반응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깨어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정의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정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친구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3일 후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을 잡고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눈빛으로 약속했습니다. 문 밖에서 정희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입모양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도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정희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정희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용서와 감사가 그 악수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셋이서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친구. 하지만 우리는 편안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놀라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정희에게 눈짓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며 세 사람이 함께 말없이 하지만 완전하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글자만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나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정희는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와 정희는 나란히 섰습니다. 남편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 속에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완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희와 남편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다. 우리는 웃었고 행복했다. 남편이 못 잡아준 그 손을 30년 동안 지켜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친구였고 사랑이었고 가족이었다. 우리는 이제 안다. 사랑의 형태는 하나가 아니라는 걸. 사랑은 때로 우정으로, 때로 헌신으로, 때로 용서로 나타난다는 걸.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내일 만나자는 약속?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처럼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결국 아름다운 것.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고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고 요구가 아니라 배려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여러분이라면. 친구의 30년 사랑.
배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헌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도 30년 동안 조용히 지켜준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늦기 전에